안전운임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백마진을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를 주고 뒤로 받는 거야. 원래 현찰로 받겠지.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거야. 없던 거를. 주전사에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안전운임제가 3년 일벌제거든요. 3년 일벌제라는 건 뭐냐면 2020년 1월 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3년간 이게 한시적으로 법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만약에 추가로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 법안을 보면은 연장이 돼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3년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컨테이너 말고 지금 일반 화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안전운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말이죠, 안전운임제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화주, 중간에 있는 운송주선사, 실제 운송사, 화물차주, 소위 말해서 다단계 거래. 뭐 다단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다단계는 좋은 거예요. 도매상, 소매상 유통단계가 있듯이 유통단계가 없이 직거래가 좋은 것 같지만 직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닌데, 이 다단계 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운임, 정당한 운임을 주고받는 것이냐, 또 투명하게 운송주선사라든지 운송사, 이런 차주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또 화주가 제대로 운임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가지고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안전운임제의 시행에 따라서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물안전운임신고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안전운임을 제대로 주느냐, 또는 불법 사례, 편법이 있지 않느냐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화물안전운임신고센터가 지금 현황을 보니까 9월 27일까지 약 10개월간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1016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가 26,000여 대입니다. 특수 컨테이너차 같은 이런 특수차가 26,000여 대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차주가 26,000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6,000명 중에서 지난 10개월간 안전운임제의 신고센터에 신고한 건수가 1016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일 동안 300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26,000명이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300건을 해버리면 엄청난 건수가 되겠죠. 그 중에 1016건이 신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고 건수 중에서 현재 서류 보완이라든지 접수 중에 있는 거, 접수해서 뭔가 보완하는 게 있어요. 아직 이첩하지 않은 거. 무슨 말이냐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전운임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은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남긴 건이 있고, 아직 서류를 이첩하지 않은 건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1016건이 지금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많은 건은 아니다. 그러면 안전운임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어떤 거는 그건 아니고 좋은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신고해가지고 처벌받는다면은 일값은 안 주겠죠, 화주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현재 처벌받은 건수는 0건이에요. 그러니까 처벌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무슨 놈의 법이 안전운임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처벌받은 건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법이 잘 만들어진 건가? 법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처벌 건수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냐? 그건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를 그 언론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정규 신고센터 인력은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정규직이 2명, 인턴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화물운송 실적 콜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부터 있던 건데, 거기에 상담사하고 소장이 해서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0명이죠. 현재 다 해봐야
신고센터 인력은 10명. 그중에서 제대로 지금 이쪽에 전담하는 인력은 3명이다. 그러면 3명이서 과연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애로점이 있겠죠. 이제 관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좀 보강돼야 되고 실질적인 신고 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운임제가 잘 지키고 있느냐, 준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번 국회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어떤 게 지적이 됐느냐? 안전운임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 어떤 거냐 이거지? 백마진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백마진이 뭐예요? 안전운임제를 주고 뒤로 받는 거야. 몰래. 현찰로 받겠지. 증거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극히 일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거야. 없던 거를. 저도 이거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운송 주전사에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새로 부과시키겠다. 과거에 없던 거죠. 그게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없던 게 생기니까 이거 뭐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추가적인 부담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수료나 비용을 신설하는 편법이죠.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 불법. 그 다음에 백마진 불법. 그 다음에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래라는 게 이렇거든요. 당사자 간에 짜고 하면은 밝혀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차주가 그것을 허용한다. 내가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뒤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돈을 뭐 리베이트 또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백마진을 드리겠다, 리베이트를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시장에서 있다는 정도의 됐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안전운임제가 힘들게 태동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있다. 해보니까 이게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시장 기능이 아닌 인위적인 잣대로 안전운임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